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준입니다. 오늘은 강과 시리즈 1-2편 바로 대차장고와 공매도와 관련된 시리즈 1-2편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공매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국에 여러 이제 좋은 격언들이 있습니다만 전 특히 이 격언이 크게 와닿습니다. 紧张的讲法，你叫马当有人发现了新发廊吗？ 진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신의 시파로마. 여러분, 이 공매도가 정말 적군일까요? 아니면 혹시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으면 되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 혹시 아군일 수는 없을까요?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맞다. 그때마다 다르다. 그럼 공매도 세력은 절대적 아군도 아니고 절대적 적군이 아니라는 건가? 맞다, 딱 맞다. 자, 정답은요. 결국 시기와 타점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공매도가 나쁘다, 좋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역시 종목 안내를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며 이 종목은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상승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이제 한번 이 종목의 일봉과 분봉 차트를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과연 상승을 했을까요? 하락을 했을까요? 어떻게 좀 사시고 싶은 입질이 땡기십니까? 만약 이 종목을 사셨다면 로또가 됐을까요? 아니면 조또가 됐을까요? 분봉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은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급 동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개인밖에 안 사네요. 외국인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조금 사긴 했는데 팔았다가 샀다가 이러네요. 눈에 띌 만한 기관도 외국인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입질 안 땡기십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공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단일 계좌와 관련된 공시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 과열이라는 공시도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현저한 시황 변동, 그러니까 주가 급락한 이유를 대라 했더니 그냥 이유 없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했냐면 반대 매매로 인해서 장내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조건부 대답을 내놓았네요. 어떻게 하락했을까요? 아니면 상승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눈치라도 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 종목의 대차장고와 공매도 수량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대차장고 수량입니다. 이야, 11일과 12일에 존나게 많이 들어왔네요. 대차장고가. 그리고 확인하셨죠? 이제 일봉 보겠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12일에 이렇게 많이 터졌네요. 그래서 13일은 없죠.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날 하루는 공매도 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공매도 친 시점은 12일 주가가 존나게 하락했을 때입니다. 자,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이 종목의 이름은 정답! 바로 포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 꽤나 많이 급등을 한 종목이죠. 저는 약 11% 거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 포티스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연일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하락을 했냐면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반대주주 때문이었기, 반대주주
반대 매매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뭐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 때문에 2월 14일에 전환사채가 이제 납입이 돼야 되는데 그 300억이 납입이 불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 그런 못된 소문들, 그런 소문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을 했죠. 뭐 더군다나 이제 뭐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셨던 개인분들께서는 그다지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눈에 띌 만한 외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식화될 만한 기관도 없으니까 이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은 더욱 기댈 곳이 없어서 정말 좌절만 깊었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 계속됐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12위였는데요. 이 종목에 세력이 개입됐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차장고의 급증이었습니다. 대차장고가 급증됐다는 것은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곧 공매도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력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공매도 플러스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공매도 세력, 공매도도 세력이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대차장고의 수량의 증대와 함께 공매도의 비율 증가 또한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극혐하는 불확실성을 이 공매도 세력이 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최대 주주의 변경,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재무와 그리고 불확실한 실적, 그로 인해서 우수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전환사채 300억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건 엄청난 공포감 조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자마자 이 종목은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공매도 세력. 이 세력은 말 그대로 세력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외인을 따라가듯이 역시 우리도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공매도가 매도를 하면 매도의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서 우리는 매수해서 그들이 숏 커버링을 할 때 우리도 숏 커버링을 따라가서 수익을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매도가 두려우십니까? 공매도의 끝은 숏 커버링, 결국 일시적이든 추세의 전환이든 결국 상승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의 상황, 종목의 특이한 상황,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투자자의 심리가 있어서 변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잘만 활용하십시오. 그럼 충분한 수익 구간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득템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을 찾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공매도를 활용했다면 수익 구간이었을 수도 있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고점까지는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7월 26일부터 주가가 하락을 이제 쌍곡점을 찍더니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락의 끝은 공매도의 급증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공매도가 급격하게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하락의 끝이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락의 끝부분에서 공매도가 발생을 했고, 만약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자체가 어차피 삼성전기가 추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소폭 상승의 수익을 아마 걷어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삼성전기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공매도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기술적 반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코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코라는 종목은 공매도가 발생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주가의 꼭지점이 아니고 주가의 횡보 상태인 구간이었습니다. 그게 이게 9월달 역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갑자기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횡보 구간에서 급증을 하더니 어느 순간 이게 역시 세력의 수급적인 부분으로 봐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적당히 매수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이제 역시 수익 구간을 아마 수익을 챙기셨을 것이고 역시 하락을 했고 두 번째 횡보 구간에서 한 번 더 공매도 베팅이 나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꼭대기가 아니고 횡보 구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임을 눈치를 채셨다면 역시 이 저항선을 뚫고 큰 상승을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는 미코진이지만 저는 미코를 쳐다보지도 않은 걸 조금 레알 후회합니다. 자, 다음 리드라는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자, 리드라는 종목 또한 공매도의 발생 시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28일 이 지점이죠. 이 부분에서 역시 저항선 하단 부분에서 횡보 구간인 이 구간에서 아마도 공매도가 급격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횡보를 가더니 역시 120선과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이렇게 치솟을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시 5월 28일부로 꼭지점을 한번 찍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서 역시 공매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역시 하락이 이제 일시적인 하락에 잠시 멈춘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 자리가 5월과 6월경이죠. 매수를 하셨다면 역시 잠깐의 기술적 반등에 수익을 거둬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들 차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공매도 세력은 정말 진단의 장파, 말이야, 운동파, 신화시파로마? 입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공매도 세력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일률적, 보편적 그런 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발생을 했는가, 또는 눌림목 구간에서 발생을 하였는가, 또는 횡보 구간에서 발생을 하였는가를 반드시 알아내셔서, 그리고 그 공매 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숙제이실 겁니다. 네, 오늘은 대차장고와 공매도 세력편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다음 강좌 시리즈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